안녕하십니까, 손용아입니다. 기하공차 부분을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은 최대 실체 공차 방식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비에서는 이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산 부품을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제품 같은 양산품을 설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설명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뭐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부품, 이 양산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 많은 동일한 부품끼리 부품이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서로 조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품이 뭐 1만 개의 부품이, 이쪽에 A라는 부품이 있고 이쪽에는 또 1만 개의 부품이 B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가 어떻게 매칭이 될지 모르죠. 부품을 조립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떤 부품끼리 상호 조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엇갈려서 부품이 조립이 되더라도 조립이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립이 안 되면은 요거는 요것끼리만 조립이 돼야 되고 요거는 요것끼리만 조립이 돼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일일이 찾아가지고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방식으로 조립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셀렉트 방식에 조립하는 것과 이 최대 실체 공차 방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지금 설명을 드릴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이런 양산품에서 서로 무작위로 조립을 했을 때도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 공차와 기하 공차 사이의 관계가 형체의 최대 실체 상태를 기본으로 주어지는 공차 방식입니다. 형체의 실치수와 최대 실제 치수의 차이만큼 기하공차의 추가 여유가 허용되는 방법이고, 실치수의 변동에 따라 기하공차의 여유가 커지므로 제작공차를 최대로 이용하여 결합 부품 상호 간의 호환성을 확실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호환성이 앞에서 얘기했던 무작위 조립을 했을 때, 무작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했을 때 조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표시 방식은 지금 이 부분에서 도형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M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M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용어문을 볼게요. 최대 실체 조건, MMC, 형체의 실체, 즉 부품의 크기가 최대인 상태, 최대 실체 치수는 MMS라고 합니다. 형체의 최대 실체 상태를 정하는 치수이며, 축과 같은 외측 형체에서는 최대 허용 치수가 되며, 구멍과 같은 내측 형체에서는 최소 허용 치수가 된다. 네, 구멍과 축이 반대가 됩니다. 최소 실체 조건, LMC라고 합니다. MMC, MMS, LMC. 형체의 실체, 즉 부품의 크기가 최소인 상태. 최소 실체 치수 LMS.
형체의 최소 실체 상태를 정하는 치수이며 축과 같은 외측 형체에서는 최소 허용 치수가 되고 구멍과 같은 내측 형체에서는 최대 허용 치수가 된다. 요것도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료 상태 VC라고 하고 시료 치수 VS라고 합니다. 시료 상태 VC는 대상 형체의 최대 실체 치수와 기하공차의 결합 효과에 의해 생기는 한계 상태. 시료 치수는 규제된 치수 공차와 형상 위치 공차에 의하여 결합되는 상대 부품과 가장 빡빡하게 결합되는 가장 극한의 상태의 치수를 시료 치수라고 합니다. 용어를 이렇게 문장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계속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하느냐, 두 개의 형체가 결합되는 결합 형체에 적용하며 결합되는 부품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품이 서로 결합되는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결합되는 두 개의 형체, 각각의 치수공차, 기하공차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치수의 여분을 기하공차에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중심 또는 중간면이 있는 치수공차를 가진 형체에 적용하며 평면 또는 표면상의 선에는 적용할 수 없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적용할 때 도면에 지시한 기하공차 값은 규제 형체가 최대 실체 치수일 때 적용되는 공차 값이고 형체 치수가 최대 실체 치수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벗어난 크기만큼 추가 공차가 허용된다. 규제하고자 하는 형체가 데이텀을 기준으로 규제가 될 경우에 데이텀 자체가 치수 공차를 갖는 형체라면 규제 형체나 마찬가지로 데이텀의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데이텀 형체가 최대 실체 치수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값만큼 데이텀 중심이나 중간면에 부동하는 것을 인정한다. 어렵죠? 저도 이 최대 실체 치수를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우리가 이 앞전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기하공차의 그 내용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공차, 그 다음에 기하공차 두 개를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공차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공차의 특성, 그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 최대 실체 치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이 15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곽 치수는 파이 35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자, 이 위에 구멍의 치수에서 MMS가 뭐라 그랬죠? 자, MMS 최대 실체 치수고 LMS는 최소 실체 치수입니다. 자, 이거 용어를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 실체 치수는 파이 14.9. 이 파이 15라는 것이 구멍이 가장 컸을 때가 플러스 0.1이 적용됐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의 최대 실체는 얼마가 되죠? 15에, 이 구멍이니까 반대가 되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멍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자, 이 파이 15는 축입니다. 구멍입니다. 구멍의 최대는 뭐를 의미하죠? 중량이 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멍은 작아지는 것을 상태가 되겠죠. 즉 MMS는 파이 15에 구멍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0.1이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파이 14.9가 되는 것이고요. LMS 최소 실체 치수는 중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15에 플러스 0.1이 된 거니까 파이 15.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이 35는 축이죠, 축.
요거는 구멍이고. 자, 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은 그냥 치수가 커지면은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은 같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MMS는 35에 플러스 0.1을 한 거, LMS는 마이너스 0.1 한 거. 자, 이 18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얘는 구멍에 해당하는 거겠죠? 예. 얘는 구멍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MMS는 작아지는 거죠? LMS는 커지는 거고. 얘도 구멍이죠? LMS는 작아지는 거, LMS는 커지는 거. 자, 이 아랫 모양은 전부 다 축입니다. 이 아랫 모양은 전부 다 축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20에 플러스 0.1이니까 MMS는 20.1, LMS는 19.9, 18도 마찬가지로 MMS는 18.05, LMS는 17.95,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료 치수. 지금 여기 이 최대 실제 치수하고 최소 실제 치수는 구멍인 경우와 축인 경우가 있는데, 구멍인 경우는 중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고, 축은 그대로 그냥 치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료치수, 버추얼 사이즈인데, 시료치수란 형체에 규제된 최대 실체 상태일 때의 허용 한계치수와 기하공차와의 종합적 효과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료 상태. 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외측 형체의 시료치수는 외측 형체의 최대 실체 치수 플러스 지시된 기하공차까지 되는 겁니다. 외측 형체에 결합된 상대 부품과 내측 형체의 최대 실체 치수, 외측 형체에 규제된 기하공차를 검사하는 기능 게이지의 기본 치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외측 형체의 최대 실체 치수 플러스 지시된 기하공차까지를 적용한다는 거죠. 외측 형체에 결합된 내측 형체의 기하공차를 결정하는 설계 기본 치수다. 시료치수일 때 기하공차는 0으로 완전해야 한다. 내측일 때 구멍이나 홈의 시료치수는 내측 형체의 시료치수에서 지시된 기하공차를 빼는 거죠. 자, 빼는 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내측 형체에 결합되는 상대방 부품 외측 형체의 최대 실체 치수, 내측 형체에 규제된 기하공차를 검사하는 기능 게이지의 기본 치수, 내측 형체에 결합되는 외측 형체의 기하공차를 결정하는 설계 기본 치수, 시료 치수일 때 기하공차를 0으로 완전해야 된다. 여기 보면 기능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현장에서 양산품을 생산하는 현장에 보면은 노고 게이지가 있어요. 노고 게이지.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돼서 이쪽은 최대치, 뭐 이쪽은 최소치, 이렇게 해서 어떤 부품을 여기를 통과시켰을 때 여기는 통과해야 되고 여기는 통과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노고 게이지입니다. 진직도로 규제된 핀의 시료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축입니다. 축. 자, 축의 경우입니다. 20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치수가. 진직도가 0.1이라는 진직도를 가지고 있고 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최대 실체 치수를 적용을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0.1의 기하공체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20의 플러스, 지금 이 20에서 최대 MMS는 얼마죠? MMS는 20.1이 되죠. 자, 20.1. 거기다가 핀의 진직도 공차가 플러스 0.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0.1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1을 더하면은 핀의 시료치수는 20.2가 되는 겁니다. 핀의 시료치수는 20.2.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시료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직각도로 규제된 구멍의 시료치수도 한번 볼까요? 직각도 A면에 대해서, E면에 대해서 이 구멍이 직각도 0.1이라는 걸로 규제가 되어 있고 M, 최대 실체 치수 공차 방식을 적용을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최대 실체 치수는 파이 19.9입니다. 구멍은 작아지는 게 최대라 그랬죠? 직각도 공차가 0.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니까 19.8이 구멍의 시료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구멍의 시료치수는 19.8. 즉, 이 구멍이 부품이라고 하고 이 구멍이 부품이고 이 핀이 예를 들어서 게이지라고 했을 때 게이지는 사이즈를 얼마로 만들어야 되느냐? 파이 19.8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구멍의 시료치수까지 흡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직각도 공차가 적용이 안 된 상태로 19.9로 했다. 19.9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게이지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도까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을 못하게 되죠. 평행도로 규제된 구멍의 시료치수도 해보겠습니다. 파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 평행도가 0.1이고 기준은 A면입니다. 여기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25는 기준치수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공차는 제로. 여기서 위치도 공차는 제로를 기준이니까 25에 박스가 쳐져 있으면 기준이죠. 자, 여기서 이 구멍의 최대 실체 치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9.9. 구멍의 평행도 공차가 마이너스 0.1을 더해서 구멍의 시료치수는 파이 9.8이 나옵니다. 파이 9.8. 이해되시겠죠? 직각도로 규제된 핀의 시료치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도 이거 너무 굵어졌네요. 자, 직각도 파이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 직각도 이면에 대해서 직각도가 파이 0.05 여기에 M자가 빠졌네요. M자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핀의 최대 실체 치수는 파이 20.1 핀의 직각도 공차가 플러스 0.05를 더해서 핀의 시료 치수는 20.15가 나옵니다. 20.15.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위치도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도 공차 같은 경우에도 파이 20.1 여기도 M자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MMS는 이게 핀이죠. 축의 형상이기 때문에 MMS는 20.1 0.1의 공차예요. 시료치수는 20.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구멍이다. 이건 구멍이죠. 구멍인 경우에는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위치도 공차 파이 100분의 5가 적용됐다 그러면은 MMS는 작아지는 거니까 19.9 0.5의 공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분의 5를 빼서 19.85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동적 공차 선도를 보겠습니다. 관련 형체에서 공차 부치 형체의 치수와 기하 공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도입니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이 모양의 부품이 있다고 했을 때 40, 구멍 간의 거리는 40으로 거리 공차는 제로, 위치도의 기준 치수가 됩니다. 파이 4-파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구멍 공차가 있고 위치도 공차는 파이 100분의 5의 최대 실체 치수가 적용됐다고 했을 때 구멍의 지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이기 때문에 9.9에서 80, 10.1까지 있죠. 이 안에 레인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일 작았을 때, 이거는 제일 컸을 때라고 하면은 추가되는 위치도 공차는 100분의 5, 100분의 1로 100분의 25까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최대 실체 치수이기 때문에. 최대 실체 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오른쪽에 동적 공차 선도를 볼게요. 자, 9.85가 제일 작았을 때입니다. 이 9.9에서 빼주니까 9.85부터 10.1까지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25까지. 예. 그래서 구멍의 치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위치도 공차는 실제로 바뀐다. 자,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으로 규제된 기하 공차, 내외 측 형체에 규제된 직각도를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런 모양들에서 파이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0.03, 100분의 3. 요렇게 구멍이 치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 상태가 되죠. 제일 이게 최대 실체 치수. 실체 치수로 했을 때 19.97. 그 다음에 파이 0.03의 공차율을 가졌으니까 실제로 구멍에 결합되는 핀의 MMS는 구멍에 결합되는 핀의 MMS는 19.94까지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19.94가 보다 더 커지게 되면 구멍에 결합이 안 된다. 자, 핀의 경우에는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 실체 치수는 파이 25에 25.02, 그 다음에 100분의 5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다면은 파이 25.07이 됩니다. 시료 치수가. 최대 시료 치수가 25.07이 되고, 핀에 결합되는 구멍의 MMS는 25.07. 이거보다 작으면은 결합이 안 되죠. 끼어버리죠. 진직도 공차로 규제된 핀 같은 경우에도 자, 핀의 실제 핀 지름이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2이기 때문에 최대인 경우에는 20.02, 최소인 경우에는 19.98. 치수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얘가 축이죠. 축이면 이제 최소,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랬을 때 진직도 공차는 100분의 4에서부터 100분의 8까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도 공차로 규제된 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 구멍 치수가 9.9에서 10.1까지고 요거는 이제 최대가 되겠죠. 구멍이니까 최대, 요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최소. 그랬을 때 평행도 공차가 0.1, 0.2, 0.3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 선도, 동적 이동 선도, 동적 공차 선도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직각도 공차로 규제된 핀의 구멍, 핀과 구멍. 자, 요런 이제 A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멍이 있습니다. 파이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직각도가 0.1이고, 최대 실체 공차가 적용이 됐다고 했을 때, 시료 치수는 19.6이 됩니다. 시료 치수가. 왜 19.6의 시료 치수가 나올까요? 요거는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니까 20에 마이너스 0.2. 그러면은 19.8이 되죠. 여기다가 파이 0.1. 요거는 두 개가 서로 다르네요. 자, 0. 여기 0.2라고 이제 수정이 돼야 됩니다. 0.2를 적용하니까 0.2를 빼주면은 19.6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 구멍의 실제 지름에 따른 허용되는 직각도는 19.8에서 20.2까지 구멍의 지름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직각도가 0.2에서 0.6까지 허용을 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결국에는 최대 실체 치수 공차는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상호 부품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기능 게이지를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최소 실체 공차 방식은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분들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앞에 거하고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최대 실체 공차 방식하고 최소 실체 공차 방식을 자꾸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실체 공차 방식은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양산품에서 서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무작위로 상호 부품끼리 조립을 해도 문제없이 조립이 될 수 있는 범위의 치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품을 검사하기 위한 그 기능 게이지도 어느 치수까지를 허용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제 기하공차의 종류를 실제로 이제 앞에까지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라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설명드릴 거는 실제로 이제 기하공차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이 좀 많아요. 기하공차가 편수가 지금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는데 아직 뭐 사실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